4월 14일 일요일 서울경마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뭐 특별 경주도 많고 대상 경주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각 마방에서 좀 상금벌이를 할 수 있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승부가 될 가망이 높고요. 그런데 또 거꾸로 얘기하면 그 특별 경주나 대상 경주를 제외하고는 뭐 토요 경마도 그랬지만 뭐 이렇다 할 말들 출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부진마는 또 부진마들끼리의 또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마가 형성이 되는 거고 배당이 나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뭐 특별 경주다, 대상 경주다, 그런 경주에 적중을 했다고 해서 뭐 배당을 더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경주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4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부진마 그리고 기복마의 경주입니다. 그런데 형구는 좀 자력으로 벗어날 수 있는 아직은 보여줄 걸음이 좀 남아있는 마필들도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재밌는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기본적으로는 뭐 인기마 선전 구도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만 뭐 국산마 육군 경주 거기에 1400m 경주 거리라면 한 번쯤은 좀 비틀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 안게이트에 있는 이 1번마 매직 사운드와 최외곽 게이트에 있는 10번마 오라이즈 온미 이 두 마필이 선행 경합을 할 가망이 높고요. 4번마 탑다이아가 선의권 바싹 붙여서 승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5번마 서부 챔프가 취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8번마 프로시드의 전개입니다. 자, 일단 직선주를 들어서게 되면 이게 지금 1400m입니다. 국산마 육군 마필한테는 좀 장거리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앞선의 마필들이 좀 걸음이 무뎌질 가망이 높고요. 이 4번마 탑다이아가 앞선의 마필을 과연 어느 시점에서 압박을 가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구도는 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5번마 서부 챔프가 직전 경주에 이착을 했었던 마필이죠. 막판에 끝걸음을 좀 보이면서 올라왔던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조교 모습은 솔직히 지난번보다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편성은 지금 약해요. 그리고 1400m에 앞선이 좀 무너질 가망이 높은 경주다. 그러면 타이밍은 제가 볼 때는 좀 잡을 수 있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8번마 프로시드가 지금 시시원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이 3, 4코너에서 만약에 휘감기를 할 수 있다면 저는 막판 승부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데뷔전에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지만 좀 끈끈한 모습은 보였었고 직전 경주에서는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은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마필은 뭐 순발력이 뛰어난 마필도 아니고 뒷심이 좋은 마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끈끈하게 뛰어주는 마필인데 결국 전개를 따라갈 수 있느냐, 초반에 이 1번마 매직 사운드나 10번마 오라이즈 온미가 강하게 선행을 이끄는 경주에서 초반에 따라갈 수 있느냐인데 저는 휘감기를 해서 이 3, 4코너에서 8번 마필이 좀 옆으로 돌아서 나오는 전개가 된다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1번마 매직 사운드나 10번마 오라이즈 온미가 뒷심이 검증이 안 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경주인데 저는 또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10번마 오라이즈 온미는 직전 경주에 꾸역꾸역 하면서 3착에 성공을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스타체인저라는 마필 압도적 인기 1위 마필이었는데 전개가 영 꼬여버렸던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오라이즈 온미가 분당 쓰나미가 강하게 선행을 나가는 가운데 쉽게 따라갔던 경주입니다. 근데 지금 1400 거리가 늘어났어요. 그랬을 때 과연 외곽 게이트에서 조상범 기수가 초반에 힘을 쓰고 올라와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느냐,
저는 이 점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1번만 매직 사운드도 역시 뒷심이 없기는 마찬가지기는 한데 좀 편안한 단독 선행도 가능한 마필입니다. 결국 괴롭힐 마필이 10번만 오라이즈 온미 정도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김효종 기수가 1번 게이트의 2점을 살려서 초반에 스타트만 끊어낼 수 있다면 저는 버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이런 경주의 특징이 뭐냐, 이 4번마 탑다이아가 어쨌든 이번 경주에 인기 1, 2위를 기록할 마필이고 기본적으로 봤을 때 다른 마필들이 별 볼 일 없다 싶으면 선행 강하게 치고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마필이 만약에 앞선을 가버리면 매직 사운드나 오라이즈 온미의 전개는 완전히 꼬여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정희 기수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리고 4번마 탑다이아가 과연 현장 컨디션이 어떨 것이냐에 따라서 전개 자체는 달라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배당마죠. 복병마를 일단 앞에 놓겠습니다. 1번마 매직 사운드, 4번마 탑다이아, 그리고 8번마 프로시드, 복병마로 5번마 서부챔프,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암말 별정 A형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장래 기대치가 많은 그런 마필들이 출전한 경주는 솔직히 아닙니다. 잘못하면 좀 부진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마필들이 출전한 경주인데, 나름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좀 다수 출전을 했기 때문에 전개 자체는 상당히 좀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요. 초반에 자리 잡기 싸움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승부는 좀 많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딱 되면 게이트에 2점이 있는 2번마 이스트라이징, 3번마 애플 퀸, 이 두 마필이 선행을 가고 선입권에서 이 6번마 샤인볼트나 8번마 컴플리트 파티 등이 따라 붙을 것으로 보이고 거의 이 앞선에서 승부는 날 것이다 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근데 여기에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보는 변수는 뭐냐 하면 이 7번마 바이롱스타입니다. 자,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 인기 1위 마필이었습니다. 근데 스타트는 끊었지만 막판 걸음이 완전히 무뎌지면서 능력 부진이 나왔죠. 그래서 재검을 받고 지금 나오고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지금 주행심사 때, 초반 주행심사 때 보시면 불량 주로기는 했지만 앞선 전개를 하고 상당히 양호한 기록으로 이제 1위를 차지했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뷔전에서 인기 1위 마필이었는데 전개가 완전히 꼬여버렸죠. 근데 이번 경주를 대비한 조교 모습을 보면 글쎄요, 마필이 아직까지 완성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는데 체형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장래 좀 발전할 수 있는 마필이 될 것이고, 만약에 유승환 기수가 승부를 한다면 저는 이 마필이 선행, 다시 말해서 앞선을 붙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2번마 이스트라이징이나 3번마 애플킨, 이 외곽에서 어깨 짚어가는 전개가 될 수 있다면 이 7번마 바이롱스타도 승부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붙을 수 있는 이 6번마 샤인볼트, 아마 인기 1, 2를 다툴 마필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지금 계속 외곽 게이트에 있었죠. 외곽 게이트에 있다 보니까 스타트를 끊어도 전개 자체가 꼬일 수밖에 없는 마필이었고, 최근 들어서는 스타트 자체도 좀 잘 안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 자체가 그러면 스타트 능력이 없는 마필이냐 했을 때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순발력은 좀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번 경주는 이 6번마 샤인볼트가 어떻게 보면 전개에 있어서는 가장 불리한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선행 승부를 좀 해야 될 마필인데 안게이트 쪽에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깨 짚고 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데 제 예상대로 하면 7번마 바이롱스타가 조금은 빨리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럼 안에 갇힐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인기마이긴 하지만 이 6번마 샤인볼트는 좀 위험한 인기마로 보고 있고, 이번 경주 전개로 봤을 때 가장 좋아 보이는 마필은 이 8번마 컴플리트 파티입니다. 지금까지 4번을 나와서 3착만 2번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근성 부족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고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 마필은요, 좀 전형적으로 이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트가 잘 안 되면 뒷심이 살아나는 마필이고, 앞선을 가면 뒷심이 잘 안 되는 마필. 다시 말하면 좀 밸런스가 잘 안 맞는 그런 마필이기는 한데, 이 카우보이 칼의 자마들이 대부분 좀 근성을 보이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판까지 싸움을 하는 마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번 경주는 컴플리트 파티 입장에서는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고 앞선의 마필들이 치열하게 경합을 벌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 즉 초반에 힘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막판 직선주로 들어섰을 때 이 8번마 컴플리트 파티가 외곽에서 자기만의 걸음으로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개에 의해서는 이 8번마 컴플리트 파티의 전개가 가장 나아 보인다라는 거죠. 자, 앞선을 갈 수 있는 2번마 이스트라이징은 일단 선행을 가는 마필이기는 한데 뒷심이 지금 안 나왔는데 지금 1400입니다. 그럼 1200까지는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마필이고 3번마 애플키는 지금 이번 경주 나온 마필들 중에서 보여준 모습으로는 순발력은 가장 좋아 보이는 마필인데 뒷심, 다시 말하면 끝까지 버틸 수 있느냐가 문제인 마필인데 어쨌든 이번 경주는 해볼 만한 편성들을 서로서로 만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할 8번마 컴플리트 파티의 전개가 가장 좋아 보인다. 저는 이 정도로 요약을 하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저는 마번을 정리하면요. 입상 가능마로 8번마 컴플리트 파티, 7번마 바이롱스타, 3번마 애플퀸, 그리고 복병마로 2번마 이스트라이징,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편성표를 딱 받아들었을 때 받은 느낌이 뭐냐면 한 서너 경주는 마번을 도출하기 되게 어렵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주 자체는 상당히 재미가 있는데 믿고 배팅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좀 의문이 가는 그런 편성들이 좀 많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서울 3경주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으로 가장 앞서 있다라고 보는 마필은 3번마 러브카우걸입니다. 여기에 순발력이 좋은 마필은 4번마 신의 여제, 10번마 스트렝스입니다. 그리고 전개가 가장 좋은 마필은 8번마 서울최강자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3번마 러브카우걸이 32주 만에 출전, 4번마 신의 여제가 22주 만에 출전, 그리고 10번마 스트렝스가 42주 만에 출전입니다. 물론 요즘 경마는요, 장기 휴양을 했다라고 해서 그 마필을 무조건 뒤로 돌리는 그런 경주는 아니죠. 장기 휴양을 하고도 좋은 모습을 보이는 마필도 많고, 그러니까 직전에 주행 심사가 어땠느냐로 많이 판단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 점이 없잖아 있긴 한데, 그렇다고 장기 휴양 후에 휴양 복귀 전에 나오는 마필을 강하게 보기는 저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점이 좀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마필, 6번마 더선 파이터. 이 마필은 지금 승군 이후에 좀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앞뒤가 다 되는, 좀 전개의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8번마 서울 최강자는 어쨌든 최근에 상승세가 가장 좋은 마필입니다. 전개의 이점도 갖고 있는 마필,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인데, 다만,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다라는 게 좀 단점이기는 하지만 뭐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초반에 좀 빠르게 붙일 가망이 높은 거고요. 자, 11번마 굿선봉은 임기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비인기마였어요. 근데 직전 승군전에서 인기 1위, 편성이 뭐 약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주 강한 편성도 아니었는데
그냥 뒤에서 놀고 말았죠. 그러면서 많은 실망을 줬던 너무 졸전을 펼쳤던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이 마필도 역시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 그러니까 결국은요. 휘양마를 제외한다면 6번마 더선 파이터나 8번마 서울 최강자, 11번마 굿선봉 이런 마필들이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는데 이 마필들이 다 전개가 좀 겹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리 잡기 싸움이 되게 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문제는 1300m 경주기 때문에 선행마가 조금은 더 유리할 텐데 이번 경주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4번마 신의 여제도 그렇고요. 5번마 원평강야, 7번마 송암스카이 뭐 이런 마필들이 좀 선행을 좀 노릴 텐데 문제는 이 10번마 스트렝스죠. 이 마필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엄청나게 순발력 좋은 마필입니다. 그 앞선을 딱 장악하고 가면서 마지막까지 끈끈하게 버텨내는 마필인데 직전 두 경주는 완전 졸전. 스타트를 끊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행심사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마필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마필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선행을 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마필이 앞선을 막 밀고 나오면서 앞선을 가게 되면 선행을 가는 마필들의 걸음이 전개가 꼬일 수밖에 없는 거고 신의 여제가 스타트 능력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주행심사 모습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고 조교시의 모습도 보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수능도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번 경주는 저는 앞선에 나가는 마필들이 다 무너진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결국은 이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할 마필들이 유리한데 기본 능력에 가장 앞서 있는 이 3번마 러브 카우걸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게 주목되는 경주입니다. 거기에 CC1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주행심사가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번마 러브 카우걸은 휘양 공백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 능력에서 앞서 있는 마필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일단 최근 상승세 좋은 이 8번마 서울 최강자 그리고 전개가 괜찮은 6번마 더 선파이터 외곽에 있는 11번마 굿선봉 그리고 복병마로 3번마 러브 카우고를 보는데 제가 아까 설명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세 마필은 질주 수성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리 잡기 싸움 하기가 상당히 좀 초반에 치열할 수밖에 없는 마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 3번마 러브 카우걸 제가 보기에 기본 능력에서 가장 앞서 있는 마필로 보는 러브 카우걸의 현장 상태를 꼭 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장 상태를 보고 러브 카우걸이 휘양마긴 하지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 라고 한다면 무조건 충마입니다. 무조건 충마인데 만약에 이 마필이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고 한다면 방향을 좀 틀어야 되는 그런 경주고요. 때에 따라서는 배팅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8마필이 추천한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편성은 조촐한데 입상 후보만은 엄청나게 많은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경주고요. 자, 일단 1번마 금악스타 이번 경주의 이제 선행 후보군이죠. 경주거리가 1400m라는 것 때문에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어쨌든 편안한 선행을 만약에 갈 수 있다면 저는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1번마 금악스타가 선행을 가는데 걸림돌이 될 마필이 이 4번마 뉴포인트 정도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금악스타에 기승하는 이역 기수가 당연히 알기 때문에 1번 게이트의 이점으로 이역 기수가 이 마필을 가지고 뒤에서 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1번마 금악스타가 딱 선행으로 빠지는 순간에 4번만 뉴포인트 정도가 따라가는 전개가 되는데 어쨌든 금악스타의 걸음이 조금은 더 낮기 때문에 잘하면 단독 선행이 될 수도 있고 단독 선행이 된다면 힘한배를 하면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2번마 용비파워가 최근에 좀 계속 착순권에 들면서 좀 상승세의 모습을 그리고는 있습니다.
그리고는 있는데 저는 글쎄요 이 마필이 그렇게 강한 마필이냐라고 했을 때 물론 이번 경주 편성 8마필 뿐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뒤에서 올라올 걸음은 갖고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는 이 마필이 선입으로 뛸 수도 있는 그런 전개 이점이 좀 생긴 마필이죠. 근데 그거 이외에는 그렇게 크게 이 마필의 능력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마필이고요. 3번 마필 네스터킹은 지금 25번을 나와서 2창만 2번 한 마필입니다. 에리카 신기수가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이 가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발주가 잘 안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고 뉴포인트는 뒷심이 문제죠. 근데 이번 경주 선행을 가기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전개가 어렵습니다. 자, 문제는 5번마 하트케입니다. 저는 이 마필이 지금 계속해서 이 2번 용비파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이 1400m 경주에서 상당히 좀 강점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선의권 전개 속에서 마지막까지 끈끈하게 버텨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 마필이 강하다는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직전 경주 명성축제가 압도적 1위를 기록했던 경주인데 명성축제가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하트케이가 빠르게 앞선을 붙인 경주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런 전개가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크게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좀 위험한 인기마로 보고 있고요. 머스킨 플라이는 솔직히 말하면 이게 뭐 아니면 돕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은 있어 보이는 마필이에요. 이번 경주가 지금 승군전인데 데뷔전에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질 못했고 직전 경주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뚫고 막판에 올라오면서 좋은 탄력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런 전개라면 당연히 머스킨 플라이가 상당히 좀 강해야 되는데 조교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추천하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 이번 경주 어차피 8마필 뿐이 안 뛰고 그리고 그렇게 강자가 있는 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상승세라는 걸 감안을 해야 되고요. 로터스 미르는 외산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강급이 되면서 3번의 경기를 치렀지만 이렇다 할 모습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8번마 서머파티. 제가 가장 기대를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김영곤 기수 이제 복귀한 이후에 좀 힘을 내고 있는데 어쨌든 김영곤 기수 입장에서는 한 경주 한 경주 거의 최선을 다할 겁니다. 되든 안 되든 최선을 다할 건데 자,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 보시면 선행 강편성에서 버텨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주에서는 막판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인데 근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승군하고 두 경주에서 전혀 뭐 이렇다 할 힘을 쓰지는 못했는데 생각보다 좀 편성은 강했던 편성입니다. 자, 이 마필은 혼전 상황에서 뚫고 올라와야 되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번 경주는 8마필 뿐이 출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판 추입 타이밍을 잡는 데 있어서 진로가 막히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는 거죠. 결국 이번 경주 1번마 금악스타가 강하게 선행을 끄는 가운데 마지막 직선주로 해서 2번마 용비파워, 6번마 머스킨플라이, 그리고 8번마 서머파티가 막판 탄력을 좀 보일 것으로 보이는 경주이기 때문에 마지막 이 골인 지점까지도 상당히 치열한 승부가 될 가망이 높습니다. 그래서 8마필 뿐이 출전 안 하지만 상당히 좀 재미있는 전개가 나올 가망이 높고 기본적으로 저는 인기마인 5번마 하트케이를 뒤로 돌리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8번마 서머파티, 6번마 머스킨플라이, 1번마 금악스타, 그리고 복병마로 2번마 용비파워 이 4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저는 이 3마필 선에서 좀 끝나기를 바라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8마필이 추천을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4경주와 이제 분할이 된 경주인데
분할이 안 됐다면 그나마 좀 재미있는 편성일 수도 있어요. 부진마 경주 중에서. 근데 분할이 되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데 4경주와 5경주에 나오는 마필들을 비교를 하자면 전체적인 능력으로는 4경주에 나오는 마필들이 조금 더 높아 보이고 마필 개개인으로 보자면 5경주에 나오는 마필들이 조금 더 낮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8번마 리치게이트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직전 경주 이제 준우승을 차지한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은요 10번을 나와서 준우승만 3번을 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 있거나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는 아닌데 편성을 잘 만난 거죠 지금. 편성을 잘 만났고 또 하나는 조교 모습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마필이 거의 인기 1, 2위를 다툴 마필이고 또 하나는 2번마 짜릿한 자유죠. 왜? 보여준 모습이 있는 마필입니다. 어쨌든 착수권 언저리에서 맴도는 마필이고 이번 경주 편성상 앞선 진행이 가능한 마필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마필이고 막판 탄력 즉 추임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이 짜릿한 자유는 편성도 상당히 좀 강편성에서 많이 싸웠던 마필이고 여기에 서승훈 기수까지 기승을 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 이번 경주는요 2번하고 8번의 단방 승부가 될 가망이 상당히 높은데 8마필뿐이 출전 안 하는데 압도적 인기 1, 2위 그럼 뭐 배당이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그럼 이런 저배당에 솔직히 저 같은 배터들은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면 3복을 노려야 되는데 3복도 별 배당이 없습니다. 이런 경주는요. 그러니까 아예 엉뚱한 마필들이 들어와서 배당이 빠바방 터지지 않는 이상 그렇다면 이 저배당을 믿고 배팅을 할 수 있냐.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배당이라 하더라도 단방의 승부를 걸 수 있다면 배당 나옵니다. 나오는데 문제는 그만큼의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또 이 식시원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1번마 고스트참이 버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마필도 인기마이긴 한데요. 18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 한 번에 준우승을 한 마필입니다. 믿을 수 있냐? 믿음이 안 가는 마필이죠. 여기에 느닷없는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7번마 에브리참입니다. 이번 경주에 나오는 마필들이 앞선이 빠른 마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7번마 에브리참이 선행을 노릴 수도 있는 그런 경주고 이 마필이 선행을 가고 인기마들이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서로 견제를 하게 되면 하는 순간에 버틸 수도 있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배팅 안 합니다. 물론 당일 현장에서 2번과 8번의 배당이 어느 정도 괜찮더라. 그리고 7번마 에브리참의 상태가 좀 괜찮아 보인다 그러면 3복 정도 배당이 어느 정도 되는 배당이 나온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러면 배팅을 해볼 만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번 경주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철저하게 쉬어가야 되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오픈 경주죠. 3세 이상 별정 A형 차이나 트로피 특별 경주 1600m 특수거리에서 이제 경주를 합니다. 자, 이번부터 시작해서 이제 6, 7, 8, 9 경주가 다 뭐 특별 경주, 대상 경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노라 하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고 특히나 이 서울 6경주는요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 마필은 배팅하십시오라고 하는 마필들이 다 나왔습니다. 1번마 강풍마, 3번마 마이센터, 8번마 블랙벨트, 10번마 늘가을. 이 마필들은 제가 계속 추천을 했었고 그리고 그만큼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문제는 이번 경주가 좀 오픈 경주다 보니까 등급이 좀 높은, 그러니까 레이팅이 좀 높은 말들이 많죠. 뭐 울트라 갤럭시 같은 경우 레이팅 80, 럭키선이 레이팅 74.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도 무시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뭐 군으로 따지자면 강품마가 3군마죠. 끝자락에 붙어 있긴 하지만 마이센터도 역시 3군마입니다. 근데 울트라 갤럭시는 2군 마필이에요.
그 다음에 좀 볼 수 있는 마필이 이제 월드창 같은 경우에도 이제 2군 마필인데 최근에 컨디션이 살지를 못하고 있고 이 마필은 순발력이 엄청나게 좋았던 마필. 자, 블랙벨트는 역시 3군 마필. 럭키선 2군 마필. 늘가을은 원래 3군 마필인데 승군을 했죠. 그래서 2군 마필이 된 겁니다. 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 울트라 갤럭시나 럭키선도 무시를 못합니다. 이런 마필도. 거기에 1600m 경주 거리라면 스타트가 딱 되면서 바로 코너가 나오기 때문에 안게이트 선행마가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그럼 전개로 유리한 마필은 뭐냐? 3번마 마이센터. 그럼 전개로 지금 불리한 마필은 뭐냐라고 했을 때 거꾸로 1번마 강풍마가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필은 막판 탄력은 엄청나게 좋은 마필인데 초반이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1600m 1번 게이트 좋은 게이트이긴 하지만 딱 갇혀버리는 게이트죠. 근데 뚫고 나올 힘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있다라고 보는 마필이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변수는 별정 A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가지고 그 부담 중량을 주는, 그리고 성별을 가지고 부담 중량을 주는 경주기 때문에 이 조건에 있어서 부담 중량이 아주 들쑥날쑥 돼 버렸죠. 강풍마가 5kg가 올라가 버렸고 마이센터는 적정 부담 중량, 그리고 블랙벨트 역시 적정 부담 중량, 늘가을이 58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담 중량으로 봤을 때는 3번마 마이센터와 8번마 블랙벨트 이 두 마필이 유리해지긴 한 겁니다. 유리해지긴 했고 부담 중량으로 봤을 때 불리해진 마필이 1번마 강풍마와 10번마 늘가을이죠. 왜냐하면 럭키선이나 울트라 갤럭시는 어느 정도 부담 중량을 좀 짊어졌었던 마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에선 이 1번마 강풍마, 3번마 마이센터, 4번마 울트라 갤럭시, 8번마 블랙벨트, 9번마 럭키선, 10번마 늘가을 이 6마필의 승부가 될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 6마필을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추려야 됩니다. 추려야 되는데 결국 추리다 보니까 저는 이 4번마 울트라 갤럭시 이 마필은 좀 앞선을 나가면서 끈끈함을 갖고 버텨야 되는 마필인데 이거 그러니까 2등급에 승군한 이후에는 2등급 승군전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때 문세영 기수가 거의 저짜만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번 경주에선 인기 1위 마필이면서 앞선 선의권 전개를 했지만 뒷심이 나오지를 않았죠. 근데 이번 경주는 1600m 그러면 울트라 갤럭시가 조금 서두르는 전개를 할 텐데 안게이트에 3번마 마이센터가 있습니다. 이 마필이 상당히 빠르게 나갈 거죠. 이렇게 되면 울트라 갤럭시 전개가 꼬일 가망이 있고 럭키선 역시 순발력으로는 럭키선이 마이센터에 뒤지지 않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나갈 수 있는 마필인데 부담 중량이 58일 때 단독 선행을 간다면 버티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 부담 중량이 선행마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전개 자체를 3번마 마이센터가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나중 문제고 초반에는 분명히 강하게 치고 나갈 거다. 그러면 4번마 울트라 갤럭시와 9번마 럭키선의 전개가 어렵다. 그래서 이 두 마필을 제외합니다. 물론 제 내심으로는요. 1번마 강풍마가 좀 선전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필은 제가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려 이 강풍마하고 10번마 늘가을은 부러질 때까지 제가 베팅한다라고 했었고요. 8번마 블랙벨트도 역시 그런 마필 중에 하나지만 이 마필이 이 1월달 경주였죠. 1월달 경주에서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이 정도 편성에서 들어오지를 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의 기복을 좀 보일 수 있는 마필이다라는 단점이 좀 있고 최근에 스타트에서 조금 문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불안 요소는 안고 있지만 전개는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저는 순서를 정하기보다는 그냥 마번 순서대로 네 마필 추천하고 이 네 마필 선에서 배팅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1번마 강풍마, 3번마 마이센터, 8번마 블랙벨트,
10번마 늘가을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역시 오픈 경주 SBS 스포츠 스프린트 경주입니다. 1200m 단거리. 뭐 1200m 단거리 경주기 때문에 뭐 이번 경주는 뭐 이마필이 스타트가 어떻고 뭐 이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단거리 최강 추임마라는 뭐 모르피스도 출전을 했고 추임력 좋은 대망의 길도 출전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막강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선에서 막 치열한 혼전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추입을 해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글쎄요, 원체 흐름이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이 만만치가 않을 거고요. 지금 뭐 화면에 지금 16번 말이죠. 해피피버가 지금 표출이 안 되고 있는데 저는 일단 이번 경주는 부산 마필을 싹 다 제외할 겁니다.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마필의 능력으로 봤을 때 부산말과 서울 마필을 단순 비교를 하자면 저는 부산 마필들이 훨씬 세다고 봅니다. 세다고 보는데 단거리에선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부산 마필들이 장거리 경주로 갈수록 부산 마필들이 득세할 가망이 높습니다. 근데 단거리 경주, 특히나 이런 1200m 스프린트 경주에서는 서울 마필들, 서울의 마필들이 경쟁력을 전 보일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또 특히나 이젠 홈그라운드죠. 자, 직전에 이제 3월 10일 날 부산일보배 대상 경주가 열릴 때 제가 그 방송 사전 예상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냐. 근데 어떤 부산일보배의 그 경주 결과만 놓고 보면 어느 정도 세대 교체는 이루어졌다. 그럼 이번 경주는 기존 강자의 복수전이 될 것이냐라는 거죠. 결국 그 마필의 중심은 6번마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가 부산일보배 대상 경주에서 어쨌든 인기 1위 마필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선을 나가기는 했지만 마지막 걸음이 무뎌졌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나머지 마필들이 너무 잘 뛴 거죠. 그리고 어마어마 입장에서는 전개가 꼬였습니다. 진로가 막혔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 경주에선 이 송재철 기수가 과연 이 어마어마를 가지고 스타트를 어떻게 끊어낼 것이냐가 가장 관심사고 복수전에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솔직히 저는 확률은 반반입니다. 이 마필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봐서는 충분히 통하는 걸음이지만 이제 7세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직전 부산일보배에서 1, 2, 3위를 나눠 가졌던 4번마 썸씽 로스트, 9번마 라운드 포인트, 2번마 닥터 시저 이 마필들을 비교를 하자면 닥터 시저는 직전 경주에 솔직히 말하면 게이트의 이점으로 느닷없는 선행을 나간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견제가 이 마필이 앞선을 갈 것이다. 물론 어느 정도 앞선은 갈 것이다라고 봤지만 그렇게까지 빠르게 선행을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견제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당연히 견제가 들어갑니다. 왜? 게이트도 이번 게이트의 직전과 마찬가지로 스타트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견제가 들어가는 전개와 견제 없이 뛰는 전개는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닥터 시전은 좀 어렵다고 보고 4번마 썸씽 로스트와 9번마 라운더 포인트가 직전 경주 거의 비슷하게 들어왔지만 라운더 포인트가 마지막까지 버텨냈는데 그러면 이번 경주는 어떨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썸씽 로스트가 라운더 포스트보다는 좀 더 낫지 않냐라고 봅니다. 자, 지난번에 이 썸씽 로스트가 부산일보배에서요. 솔직히 늑발 아닌 늑발을 했습니다. 외곽에서. 그러면서 경주를 아예 망친 줄 알았어요. 근데 3, 4코너 돌면서 이 무빙을 떴죠. 무빙을 뜨면서 거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판에 라운더 포인트까지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썸씽 로스트는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거의 최고점에 달한 마필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요. 라운더 포인트는 솔직히 직전 경주 그렇게까지 인기를 끌었던 마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밀릴 가망이 있습니다. 인기도에 밀릴 가망은 있지만
저는 어쨌든 아직까지 성장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능력 갖고 있고, 제가 이번 경주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은 이 5번마 컴플리트 밸류입니다. 이 마필이 병치레가 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잊혀진 마필인데, 직전 휴양 복귀 전이었죠. 이때가. 작년 8월 달 1등급 경주 1800m에서 이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장기 휴양을 한 후에 직전 경주 1400m 경주에 나왔는데, 이때는 따라가는 전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걸음이 나왔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체형이 좋은 마필입니다. 체형이 좋은 마필이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3세마 시절 날렸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다시 이 마필이 회복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직전 경주 뛰었던 이 편성과 지금 편성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 5번마 컴플리트 밸류도 인기권에서는 조금 밀려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 마필이 능력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플리트 밸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마필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배당을 안고 들어올 수 있는 복병마라고 보이고, 부산 마필들 중에서는 굳이 논하자면 이 12번마 벌마이스타입니다. 서수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엄청나게 빠른 이 스타트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외곽으로 좀 밀렸다라는 거. 그리고 어쨌든 이 마필도 지금 2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주 감각이 문제죠. 그래서 저는 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부산의 마필들, 이런 마필들은 좀 뒤로 돌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번 경주가요, 앞선이 만약에 무너지면 뒤에서 우당탕퉁탕하고 들어올 수 있는 마필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부산 마필들이 좀 그런 마필들이 좀 많기는 한데, 저는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항상 대상 경주 제가 추천하는 방식대로 마번 순서대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저는 4번마 썸씽 로스트, 5번마 컴플리트 밸류, 6번마 어마어마, 9번마 라운드 포인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 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벚꽃 경마 특별 경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1200m 단거리 14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6경주, 7경주가 상당히 좀 머리가 아프죠. 다 들어올 수 있는 마필들. 입상 가능성, 그러니까 입상 가능마가 상당히 많은 경주. 근데 이 8경주에 와서 아주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지금 14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에서 내가 자신있게 이 마필은 어렵습니다 라고 할 만한 마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의 특징을 하나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뭐 1200m 경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스타트 능력은 빠릅니다. 거기에 레이팅 65까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전적이 좀 짧은 10전 내외의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고, 보여줄 걸음이 아직도 남아있는 성장기 마필들도 있습니다. 물론 뭐 나이 많은 마필도 있지만요. 근데 문제는 이 외곽에 있는 11번마 빈체로 카발로, 저는 이 빈체로 카발로가 웬만한 경주에 나오면 거의 다 추천을 합니다. 왜? 스타트 능력이 엄청나게 좋은 마필이죠. 그러니까 이 마필이 전체적으로 경주를 좀 주도할 가망이 높은데, 문제는 외곽에 밀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안게이트 쪽에 발빠른 마필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11번마 빈체로 카발로의 입장에서는 초반에 스타트에서 선행을 못 갈 경우에 외곽에서 휘감을 가망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힘을 쓰겠죠. 힘을 쓸 수밖에 없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안게이트 쪽에 빠르게 나왔던 선행마들도 페이스에 휘말릴 가망이 높죠. 그러면 선행마가 다 무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전개를 예측하기도 상당히 어렵고요. 그러면 선의권에서 뛰는 마필들이 유리할 거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 흐름이 엄청 빠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가 상당히 좀 애매한 경주가 돼버리고 말았는데, 일단 그래도 이번 경주는 제 입장에선 좀 해볼 만한 경주입니다. 왜?
이 배당이 상당히 조금 들쭉날쭉한 배당이 나올 거기 때문에 마필만 잘 골라낼 수 있으면 어느 정도 환수가 가능한 배당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14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한 10마리 정도는 우승에 근접해 있는 마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석 가르기가 쉽지는 않은데 저는 딱 4가지 관점에서만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강한 편성에서 그나마 선전했던 마필 6번마 지구라트, 그리고 마필 자체가 앞선 경쟁을 하면서 근성을 보이고 있는 마필 10번마 블루레몬,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14마필이 물론 능력들이 다 좋은 마필이죠. 근데 가장 그래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 가장 좋은 기본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 장산스포, 그리고 어쩌면 조금은 인기권에서 밀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 경쟁력을 좀 갖고 있고 전개가 좋은 마필, 그리고 제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자주 추천하는 마필이죠. 8번마 블랙모션. 저는 딱 이렇게 4마필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 저 말을 다 봐서는 답이 없습니다. 뭐 1번마 차돌다이아 엄청난 순발력, 2번마 동증불패 상승세 4연승에 도전하는 마필, 뭐 카우보이 탱고는 편성이 좀 약했던 거고요. 프레시맨은 직전 경주 좀 어려움을 겪었던 마필, 라온 아메리카는 좀 기복을 보이고 있다. 금전사 편성 자체가 세지는 않았다. 9번마 행복한 승자, 근성은 좀 갖고 있는데 강자와의 경험이 별로 없다. 빈체로 카발로는 아까 설명드렸고, 문제는 22번마 미라클 한강,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까지도 봐야 되지만 이 말 정말 다 볼 수 없고, 13번마 브라이트 한세는 3연승을 하고 있고 지금 4연승에 도전하는 마필, 거기에 에리카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무시는 못합니다. 근데 편성 자체가 강편성은 아니었던 마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4마필로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6번마 지구라트, 8번마 블랙모션, 10번마 블루레몬, 14번마 장산스포, 이 4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데, 직전 경주 졸전을 펼쳤지만 저는 기본 능력이 있는 14번마 장산스포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6, 7, 8 그리고 마지막 특별 경주 구경주입니다. 장거리 레이스고 출전 마필이 9마필 뿐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조금 조촐한 편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오늘의 특별 경주 중에서는 좀 우열이 조금 가려지는 그런 경주긴 한데 의외성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8번마 에클레어 퓨리입니다.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이 마필이 2연승을 달린 이후에 상군 승군에서 고전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죠. 그리고 근성도 갖고 있었던 마필인데 최근에 그 막판 탄력이 좀 사라진 느낌이고 생각보다 좀 강자 틈에서 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도 무시는 못하는데 이제 문제는 경주거리가 1800이라는 거죠. 이 마필이 우승을 했던 두 경주가 다 1200이었고 거리 늘린 1400에서 계속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도 역시 1800m 첫 도전이기 때문에 좀 고전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 마필이 문제냐? 이 마필이 만약에 느닷없는 선행을 나가면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좀 이 에클레어 퓨리를 쫓아가는 경주가 되게 되면 좀 경주 전개 자체가 막 흐트러질 수가 있는 그런 경주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번 경주는 자기의 능력을 믿고 차분하게 갈 수 있는 마필들이 조금은 유리한 그런 경주고, 기본적으로는 9마필 뿐이 출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마선에서 좀 끝날 가망이 높습니다. 그 마필이 뭐냐면 3번마 포린 러브, 4번마 라운드 아리아, 6번마 옐로우캣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 3번마 포린러브는 원래 선행일변도의 마필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마필이 좀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성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직전 2등급 승군전에서 이제 좀 아쉬운 승부를 했지만 어쨌든 싸움이 됐던 마필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라는 단점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필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으로 봤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그나마 강자 틈에서 많이 싸웠고 전개도 좀 유리한 마필, 자기만의 걸음으로 선위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앞선의 마필들이 무뎌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만의 전개를 한다면 충분히 입상에 근접한 마필인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행 싸움에 휘말리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4번마 라운더 아리아는 약간의 좀 기복을 조금 보이고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막판 탄력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초반에 설명해 드렸듯이 경주의 흐름과 관계없이 자기 걸음으로 자기 자신을 믿고 가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인데, 역시 그 흐름에 휘말리게 되면 어려운 승부가 되죠. 근데 최범현 기수 정도 된다면 자기만의 걸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여기에 옐로우캣은 이 마필이 최근에 조금 성적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마필이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는요. 그리고 이제 6세 접어들면서 슬슬 하얀기에 접어들고는 있는데 이 마필은 편성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싸웠던 상대가 달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정도 편성이라면 옐로우캣이 충분히 자기 걸음을 낼 수는 있는데 초반에 어느 정도 좀 앞선에 붙여야 됩니다. 그랬을 때 막판 탄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제가 이번 경주에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이 5번마 러블리케입니다. 바깥에 에클레어 퓨리하고 소베라니아가 상당히 강하게 선행을 갈 텐데 러블리케이라는 마필도 앞선을 가면 버티는 마필입니다. 1800m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걸음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선행 경합에 휘말리면 답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러블리케이도 앞선에 가야 되는데 8번마 에클레어 퓨리나 소베라니아를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 저는 마지막에 올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에클레어 퓨리하고 소베라니아하고 막 선행 경합을 하면서 뭐 안쪽에 갇히던가 또는 외곽에서 막 해집고 나오고 이런 전개를 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서두르는 전개를 하게 되면 어려운 승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러블리케이 입장에서는 외곽에 있는 두 마필은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선행이다 생각하고 뛰면 됩니다. 그러면 버틸 수 있는 마필이 러블리케이입니다. 아마 인기권에서는 조금 밀려있을 마필이기는 한데 솔직히 뭐 인기만만 놓고 배팅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결국 이번 경주는 인기마가 선전을 하는 가운데 5번마 러블리케이가 복병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전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3번마 포린러브, 4번마 라운드 아리아, 5번마 러블리케이, 6번마 옐로우캣, 마번 순서대로입니다. 자, 서울 10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란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경주, 대상경주를 지나오면서 이제 4경주가 다 끝나고 이제 일반 경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말들이 엄청 약해 보이죠. 좋은 마필들을 원체 많이 봤으니까. 자, 이 서울 10경주도 솔직히 배팅을 하긴 상당히 좀 어려운 경주기는 합니다. 근데 항상 이 배팅을 하는 배터 입장,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 후반부 경주로 가면 갈수록 본전 생각이 나서 자꾸 배팅을 하게 돼요. 근데 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야 되는 그런 경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경마라는 게 결국 뭐 오늘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하게 되고 다음 주, 다다음 주, 다음 달도 경마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 갖고 보통 보면 이제 후반부 경주에 막 배팅들이 세지는데
이것도 한 경주다 생각하시고 배팅 세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서울 식경주의 특징은 뭐냐? 2번마 크라운 함성, 4번마 옥천 스나이퍼. 이 두 마필의 조합이 뭐 최저 배당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 압도적인 인기에 기본적인 능력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번 경주는 2번과 4번의 단방 승부가 될 가망이 좀 높은 경주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 1400m라는 경주 거리에서 이 2번과 4번의 조합을 깰 수 있는 복병마를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이라고 보여지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능력 차이가 조금은 있어 보이는데 딱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이번 막 크라운 함성이 지금 승군전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이 두 마필의 질주 습성이 조금은 겹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둘 다 앞선을 가는 마필이라는 얘기죠. 근데 두 마필 다 특징을 보시면요, 크라운 함성은 앞선을 가는 마필이기는 하지만 뒷심도 있는 마필처럼 보여지고, 옥천 스나이퍼는 어느 정도 검증이 좀 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라운 함성이 딱 스타트를 해서 앞선에 나가버리고 4번마 옥천 스나이퍼가 딱 따라가는 전개가 돼버리면 이 두 마필의 이 조합으로 들어올 가망이 높은 거죠. 1400이라 하더라도. 근데 이거를 깰 수 있는 마필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가능성은 좀 낮은데 저는 깰 수 있는 마필로 보는 게 1번마 블랙건하고 8번마 갈색 향기입니다. 기본적인 능력을 비교하자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전개로 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블랙건이 생각보다 스타트 능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순발력이 막 좋다기보다는 중속으로 밀고 나와서 앞선을 강탈하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 마필이 지금 1번 게이트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번하고 4번이 선행을 가는데 안게이트 쪽에서 1번이 그냥 쭉 따라 나가 버리게 되면 1번이 선행을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부지리성으로 버틸 수 있다가 되는 거고, 8번마 갈색 향기는 뒷심이 좋은 마필이죠. 그러니까 앞선의 마필들을 보내놓고 어느 정도 거리만 유지해서 갈 수 있다면 1400m 경주 특성상 따당이 나오기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 이 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의 능력으로 봤을 때는 2번마 크라운 함성과 4번마 옥천 스나이퍼, 이 두 마필이 뭐 장래 발전기 대치도 그렇고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2번과 4번의 조합이 기본 조합이다. 이 점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4번마 옥천 스나이퍼, 2번마 크라운 함성, 8번마 갈색 향기, 그리고 복병마로 1번마 블랙건,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11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딱 스타트가 딱 되면 이 5번마 JS 로드, 9번마 미래타워, 10번마 원평킬라, 뭐 이런 마필들이 선행 경합을 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3번마 썬더블루라든가 8번마 세네칸, 이런 마필들이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그럴 경주로 보여지고, 결국 이 마필들이 앞선에서 그냥 끝날 가망이 높은 경주이기 때문에 인기마들입니다. 자, 일단 5번마 JS 로드 5번을 나와서 3번의 우승을 한 마필이고요. 뭐 기본 능력은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 가장 앞서 있다라고 보이고, 선행을 가도 되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입니다. 이게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좀 선행을 모색할 가망이 높다, 이렇게 보는 마필이고요. 9번마 미래타워는 직전에 이 대상경주에 나왔었죠. 대상경주에서 뭐 역시 상대 편성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어떤 뭐 이러하다 할 모습을 보이진 못했지만, 이 마필이 저는 좀 약점이 좀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 그리고 이번 경주 편성 정도라면 충분히 가능은 한데 전개가 문제입니다. 이 마필은 이제 앞선을 가야 돼요. 선행을 가야 되는데 이번 경주 전개상 이 5번마 JS 로드가 선행을 갈 가망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미르타워가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또 외곽에 10번마 원편킬러가 있습니다. 원편킬러라는 마필이 최근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인 순발력과 함께 휘감고 나올 수 있는 마필, 그러니까 시시원 기수가 3, 4코너에서 이 5번마 JS 로드와 9번마 미래타워가 선행 경합을 할 때 10번마 원편킬러를 갖고 감아버리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미래타워의 걸음이 급격히 무뎌질 가망이 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전개를 어떻게 타느냐인데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미래타워는 3, 4코너 지점에서 10번마 원편킬러를 넘겨주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입상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좀 단점을 좀 갖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럼 거꾸로 원편킬러 입장에서는 넘어서야 되죠. 그냥 놔두게 되면 편안하게 선행을 가게 되면 이 두 마필이 땡땡 굳어서 올 가망이 높기 때문에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야 되는데 그 넘어가는 게 쉽지는 않죠. 초반에 힘을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원편킬러가 넘어가기가 힘들다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편킬러가 인기마이긴 한데 저는 좀 위험한 인기마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앞선의 인기마들이 서로 이런 경합 상황 속에서 걸음이 무뎌지는 상황이 나왔을 경우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8번마 세네칸입니다. 물론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에 상승세를 무시 못하고요. 승군전이라는 단점은 있지만 감량 이점이 상당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고, 제가 최대 관심으로 보는 마필은 이 6번마 월드베리언스입니다. 물론 인기권에서 밀려있는 마필이고요. 가능성이 높지는 않죠. 근데 전개로 봤을 때 이 앞선에서 뛰는 마필들이 막 뭉치는 그림, 서로 눈치를 보면서 싸우는 그림, 그러면 초반에 어쨌든 힘한 배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리잡기 싸움에 치열하게 올인할 경우에 마지막 끝걸음이 무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저는 느닷없는 추입을 할 수 있는 이 6번마 월드베리언스. 어쨌든 이 마필이 데뷔 이후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하다가 직전 경주에서 뭔가 변화의 조짐을 저는 좀 보였다. 이렇게 보고 있고, 조한별 기수가 직전에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한별 기수 입장에선 조금은 빠르게 추입 타이밍을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어차피 앞선의 마필들이 서로 견제하는 가운데 이 6번마 월드베리언스는 인기권에서 좀 밀려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견제 없는 추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의 이변의 가능성도 좀 보는 경주고요. 어쨌든 5번마 JS 로드가 전개로 봤을 때도 그렇고 편성으로도 좀 좋은 편성을 만났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JS 로드, 6번마 월드베리언스, 9번마 미래타워, 그리고 복병마로 8번마 세네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데, 저는 어찌됐든 배팅의 방향에 있어서는요, 이 5번마 JS 로드와 9번마 미래타워, 복승식으로 이 두 마리를 엮는 조합은 제 마법에는 없습니다.